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수학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또 그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가 너무 떨어져요.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그런 상태로는 이후에 가가지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경험이 굉장히 싫어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연산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또는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서 그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4권의 문제집을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행이라는 문제집도 풀리고 현행이라고 해서 문제집도 풀리고 그 다음에 연산 문제집도 풀리고 심화, 사고력 이런 식으로 문제집을 풀려요. 학원도 심화 전문 학원을 가고 선행 학원 위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수학 교과도 아이들이 2개, 3개 이렇게 학원에 다닌다거나 뭐 기초를 다진다고 또 공부방을 다닌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이거 성인도 그런 방식의 학습은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기도 어렵고 효과도 단기간에는 뭐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 효과라는 게 여러분은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성적 이런 것들 외부로 드러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디벨롭먼트 발전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발전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자기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고 성공 경험을 자꾸 쌓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더 잘할 수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선행 진도를 막 1년, 2년 이렇게 막 나갑니다. 어려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태에서 또 현행을 한다고 하고 점검한다고 하고 시험 공부한다고 하고 갑작스럽게 그리고 심화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막 풀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아이가 온전하게 어떤 개념을 제대로 짚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막 그렇게 뒤섞어 놓고서는 그게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자꾸 세뇌를 당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3-4번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학교 수업에 집중 안 합니다. 중학교만, 고등학교만 가도 거의 그래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거의 자요. 아니면 수업에 진짜 진지하게 참여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반복하면 효과적인가?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반복이 효과적이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할 때입니다.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성취를 느낄 때만이 효과적이에요. 반복을 통해서 성취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는 거를 반복한다든지 뭐 따분하게 한다든지 의미 없는 거를 반복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효과적으로 아이에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겨움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효과적이냐?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보통 한 권의 책을 선택하잖아요. 시작과 끝이라는 완결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회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몇 회독을 한다. 하나 보고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권을 정했으면 그걸 몇 회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회독 이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회독을 하느냐? 당연히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문제를 풀고 이해한다라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모르는 어떤 개념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막 다 한다? 이게 불가능하죠.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우리 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설명된 부분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다 이해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풉니다. 수학은 개념 설명과 기본 문제, 개념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예요. 그런 문제만 풀면 돼요. 첫 번째 1회독에서는. 중요한 거는 아이 성취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틀린 거를 막 채점하고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 틀렸으면 이거 틀렸네? 확인하고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성취를 느끼기 위해서 틀린 것들을 체크를 좀 해줍니다. 그리고 맞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할 때는 쉬운 거 위주로. 그리고 제가 쓴 이제 수학 감각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 부분은 반드시 보고 반드시 읽고 그 다음에 뜻풀이 문제도 반드시 풀고 매 페이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한 페이지 한두 문제만 풀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야 완벽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가면 얼마나 빠릅니까? 보통 한 페이지 8문제가 있는데 8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한 문제만 푼다면 8배 빠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회독을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개념 설명을 잘 보는 거예요. 잘 읽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라고 하세요. 모든 단어 이런 것들을. 개념 설명을 읽을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1회독 할 때 한 페이지 한두 문제 풀었기 때문에 안 푸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푸는 거예요. 문제집은 늘 개념 설명이 있고 기초 개념 이해했는지 문제가 있고 유형 문제들이 있고 또 심화 문제들이 한 문제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3회독 할 때 풀면 됩니다. 3회독은 할 수 있게. 좀 부족하다 하면 4회독을 하면 돼요. 그게
게 오래 걸리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좀 심플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데 이것저것 막 여러 개를 섞어놓고 얘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 경우에. 그거를 무조건 반복한다고 좋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거, 아이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성취를 못 느끼는 데에서 반복을 시킨다. 그러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가 처음 볼 때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 체크했던 것들이 두 번 볼 때는 굉장히 좋아져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 볼 때는 못 푸는 문제가 별로 없어질 겁니다. 못 푸는 문제가 설령 있다 해도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또는 해답을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회독을 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서 진도를 빨리 빼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나가야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나가야 되고 그러지 마시고 계획도 아이하고 그냥 같이 세워보세요. 얼마나 문제를 풀면 좋은지. 자기가 3회독, 4회독 하면서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부담스럽지도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부작용이 있는 길을 구태여. 아이들이 학원 가서 선행하고 심화하는 그 길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국에는 좋은 학습 습관, 또 수학에 대한 태도 이런 거 절대 길러주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길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5% 이렇게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되도 않는 길이에요. 근데 한 권의 책을 3회독, 4회독 점점 좋은 방법으로, 점점 어려운 걸 좀 풀어가는 방법으로, 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는 그 관념이 없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실패를 자꾸 부추기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것을 자꾸 칭찬해주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전혀 부작용도 없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한 책을 또 교과서를 무엇이든 3번, 4번 봐야 완벽해진다라는 그 개념을, 그 태도를 길러주면 공부를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돈 엄청 들여가면서 아이를 곤혹스럽게 결코 태도가 길러지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의존성을 주지 마시고 아이 스스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팁들을 최소한의 투자로 가장 효과적인, 가장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